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오랫동안 야당이 맡아서 그 역할을 해왔고 그것이 그나마 당론이 지배하는 우리 국회를 살아있게 하는 소금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21대 국회 개원 협상 과정에서 민주당은 오랜 관례와 전통을 깨고 법사위원장을 일방적으로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그 상태에서 저희들은 후반기 2년이라도 교대로 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만은 그것마저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제안하는 7개 상임위원장을 맡는다는 것이 견제와 균형 차원에서 그다지 의미가 없다, 이런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한 협상도 있었습니다만은 우리 당에서는 법사위를 우리 당이 가지고 오지 못하는 것, 백보 양보를 하더라도 나누어서 하는 것조차도 되지 않은 이 상황은 민주당이 상생과 협치를 걷어차고 국회를 일방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고, 거기에 우리가 상임위원장을 맡는다는 것은 덜러리 내지는 발목 잡기 이 시비만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민주당이 제안한 7개 상임위원장을 맡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양보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오전 미래통합당이 거부 입장을 통보해 왔습니다. 어제 많은 진전을 이루었던 중에 가합이라고 할 수 있었던 안을 미래통합당이 거부했습니다. 이로써 미래통합당과의 협상은 결렬되었습니다. 21대 국회, 일하는 국회를 자초시키고 민생의 어려움을 초래한 모든 책임은 미래통합당에 있습니다. 민주당은 미래통합당을 제외한 제 정당과 협의하여 오늘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고 국회를 정상 가동하겠습니다. 민주당은 국민과 약속한 6월 국회 회기 내 추경 처리를 위해 비상한 각오로 임하겠습니다. 21대 국회 원구성을 위한 여야 협상이 최종 결렬됐습니다. 이에 따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7개 상임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모두 맡게 됐는데요. 한민수 국회의장 공보수석은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어제 협상에서 양당이 합의문 초안까지 만들었으나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미래통합당이 상임위원장을 맡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민주당이 18개 위원장을 맡아 책임지고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무리하기 위해 이날 저녁 7시 본회의를 열기로 했는데요. 통합당이 상임위원을 배정해 명단을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이를 위한 시간적 여유를 둔 셈입니다. 한 공보수석은 의장께서 상임위원 명단 제출은 국민에 대한 예의라고 표현했고 반드시 명단 제출해 달라고 했다고 전했는데요. 그러면서 6월 임시회기안에 반드시 추경안을 처리하겠다는 것이 의장의 뜻이라고 전했습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협상이 결렬된 경위를 설명했는데요. 그는 상반기와 하반기 2년씩 여야가 교대로 법사위원장을 맡자는 제안을 했지만 그것조차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남겨둔 7개 상임위원장을 맡는다는 것이 견제와 균형 차원에서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게 됐다며 민주당이 상생과 협치를 걷어찬 상황에서 7개 상임위원장을 맡아 들러리만 서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그러나 야당 몫으로 남겨진 국회 부의장 자리도 거부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겠다고만 말했는데요. 전날 여야 원내대표의 마라톤 협상을 통해 원 구성에 대한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날 회동에서 최종 합의 여부가 주목됐습니다. 앞서 주 원내대표는 전반기와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여야가 각각 나눠서 맞자고 제안했으나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차기 대선에서 승리한 집권당이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맡는 안을 역제안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민주당은 그만큼 재집권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나타낸 거죠. 반대로 이 역제안을 받지 못한 통합당은 정권 교체에 자신감조차 없다는 걸 증명하고 말았습니다. 이러면서 무슨 책임 정치를 하겠다고 법사위원장을 내놓으라고 저리도 쌩떼를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현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103석의 3분의 1 정당이 무슨 자신감으로 매번 발목 잡기 하고 어거지 쌩떼를 쓰는지 도통 이해가 안 갑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수 의석으로 밀어붙인다면 아무것도 못할 텐데요. 이들은 왜 이러는 걸까요? 이제는 좀 모자라 보이기까지 한데요. 제발 좀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자유한국당 대표를 지낸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28일 황교안 전 대표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를 향해 패스트트랙 사건을 책임지라고 촉구했습니다. 홍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패스트트랙 관련 공판에서 당을 대표한 두 분의 변호 내용에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나섰다고 진술해달라는 말을 들었을 때 나는 내 귀를 의심했다며 이렇게 적었는데요. 홍 의원은 작년 11월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여야가 극한 대치를 할 때 황 대표의 단식장을 찾아가 민주당과 합의를 종용했다면서 그때 내 논리는 공수처법은 정부 조직법이고 우리가 집권할 때 폐지하면 되니 넘겨주고 기괴한 선거법은 막으라는 거였다고 했습니다. 이어 그렇게 조언한 가장 큰 이유는 이미 고발된 국회의원들 보호 때문이었다며 원인이 된 패스트트랙이 합의되면 고발이 취소되고 검찰도 기소 명분이 없어지기 때문이라고 적었는데요. 그러면서 그런데 둘 다 막는다고 큰소리치면서 심지어 의청장에서 나중에 법적 문제가 생기면 황 대표와 나 원내대표가 변호사니 모든 것을 책임진다고 호언장담까지 했다며 나 원내대표는 나아가 공천 가산점 운운까지 하면서 극한 투쟁을 부추겼다고 덧붙였습니다. 홍 의원은 하지만 그 후 어떻게 됐느냐? 두 법은 강행 통과되었고 공천 가산점은 주지 않았고 많은 의원들을 낙천시켰으며 그나마 재공천되어 당선된 9명의 현역 의원들은 지금 사법 절차에 족쇄를 찼다며 개헌 저지선이 무너질 수도 있다고 밝혔는데요. 그는 그런데 2회에 걸친 공판 준비 절차에서 당을 대표하는 두 분의 변호 내용은 기가 막힐 지경이라며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나섰다고 진술해달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 당시 의원들의 공천권을 틀어진 지도부의 지위를 거역할 수 없었다. 어이없는 무책임한 변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홍 의원은 지금이라도 당선된 9명의 의원을 구하려면 모든 책임은 지도부인 우리 두 사람에게 있다. 의원들은 지위에 따라준 잘못밖에 없다. 의원들을 선처해달라고 해야 한다며 이것이 지도자의 모습이지 나설겠다고 의원들을 끌고 들어가는 모습은 정말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그러면서 일본의 핵폭탄을 투하하기로 결정한 트루먼 대통령의 집무실에는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라는 문구가 쓰여 있었다고 한다라며 글을 마무리했습니다. 지난해 4월 여야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제와 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고성과 막말, 몸싸움을 하며 격렬하게 대치했는데요. 여야 의원의 고소고발로 경찰은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해 총 94명을 조사했고 여야 국회의원과 보좌진을 포함해 37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기소 당시 자유한국당 소속이던 의원들 중 21대 국회에 당선된 의원은 모두 9명인데요. 이들은 어떤 운명을 맞게 될까요? 벌써부터 감이 오지 않습니까? 의원직 취소가 임박했다는 소리입니다. 5분의 3 이상인 봅시다, 이게. 10일 이내 네. 완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유한국당까지 포함해서 여야 5당이 합의로 선거제도 개혁을 이루자는 여야 4당의 의지의 산물이라고
저는 여기 창문을 뜯어서라도 나갈 수 있도록 지금 경찰과 소방에게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이 잘못된 패스트트랙에 대해서 저항을 앞장서서 하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의 어떤 기여도는 높이 평가해야 된다고 봅니다. 형평을 이뤄도 보통 이룬 게 아닙니다. 우리는 법정에서 검찰의 기소가 부당했음을 입증할 것입니다.